안녕하세요. 소설로 있는 한국사의 5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때부턴가 어디 사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요, 그 질문은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지니게 됐습니다. 단순히 지역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부, 신분, 계층을 상징하는 질문이 돼버렸는데요. 특히 강남이라 불리는 곳은 좀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강남 좌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강남은 단순히 주거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국사회의 독특한 명사가 돼버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번째 소설은요, 황석영의 강남몽입니다. 강남몽은 일제강점기부터 상풍백화점의 붕괴 시점까지 각 계층과 집단의 전형적 인물이 나오고요. 이 강남의 형성사를 조망하면서 작가 황석영의 눈에 비친 강남이란 공간 안에 있는 부정부패, 정경유착, 또 조직폭력, 또 야합, 이런 것들로 점철된 한국식 자본주의를 응집한 공간으로서 재해석한 소설입니다. 강남은 1960년대 최초로 한강을 품에하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의미 이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강 이남의 어떤 시가지로 1970년대 이후에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1980년대 강남 개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구도심, 일종의 강북이죠. 그쪽으로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그 무게의 중심을 강남으로 이동시켰고요. 점차 그 중심을 강남에다가 옮겨서 오늘날 지금의 강남의 모습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강남은 마치 한국전쟁의 외상을 숨기기 위한 어떤 증세로서의 장소,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개발의 시효는요, 제3한강교 건설이 계획됨에 따라 더불어 강남 개발도 좀 구성되기 이르렀고요. 사실 거기는 모래밭, 진흙밭, 배추밭, 호박밭 같은 자갈밭, 이런 벌판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주변부 동네들을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1번지로 만드는데 이제 박정희식의 개발이 한몫합니다. 이미 너무 만원이었던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를 강북에서 강남으로 분산 규제시키기 위해서 70년대 박정희 정권은 강북 개발 억제책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강남 키우기로 이것이 확대되죠. 아마 주년 전부터 강북 억제책으로 서울 도심지가 거의 재개발 지구로 되었고, 유흥가는 특정 시설 제한구역에 묶여 타격을 받았다. 한강 남쪽의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역삼동 일대는 아무런 규제도 없고 각종 세금이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빈 땅이 도처에 있어서 주차하기도 좋았다. 아니, 다른 무엇보다 신흥시가지, 서부 개척지에 눈먼 돈이 날아다니는 어떤 물장사의 그만이었던 것이다. 1972년 사치, 낭비, 부조를 먹고 도심 인구의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등의 박, 카바레, 나이트클럽, 술집, 다방, 호텔, 여관, 각종 유흥시설들이 신규 허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강남 쪽으로 거의 이전됐었고요. 약 840만 평의 특별시설 제한구역으로 그 부분들이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강남 인구의 유입은 종용됐던 거죠. 한국의 근현대사 과정에서 지역이 이렇게 주거 및 생활의 삶의 터전 이상의 의미, 어떤 그런 권력과 신분과 부를 재생산하는 곳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신분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던 셈이죠. 한국 사회가 강남을 사고하는 방식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강남을 재현하는 텍스트들도 굉장히 그 특유의 한국적인 공간성을 갖고 있습니다. 강남은 성공한 지배블록의 거주주이자 경제자본, 문화자본의 온상이 됐습니다. 조직 계층화, 승자 독식의 파행적 경쟁 문화를 유포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강남에 대한 신화는 분당, 목동, 평촌, 신도시로 이렇게 확장되면서 또 다른 강남 만들기로 파생됩니다. 강남을 지칭하는 신조어가 유독 많은 것도 이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강남의 복잡하고 이질적인 정체성이 공존하고 있고 부동산, 땅, 럭셔리 같은 물신적 표현도 강남에 많이 따라붙습니다. 소설 강남몽은 강남이라는 지역만을 특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남을 향한 꿈틀대는 욕망과 환상 속에 한국의 아파트 문화, 아파트 공화국의 탄생 배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남의 신화를 연루되면서 한국 현대사가 빚어낸 굉장히 비극적인 강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은 5개의 주제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남의 고급 백화점 붕괴, 상품 백화점이죠. 기초로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의 내용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소설 속 인물 중 심남수라는 상품 백화점 주인은요. 젊었을 때 부동산 투기꾼으로 인생을 배운 뒤 70년대 산업화 가속 시기에 정치 경제적 부정부패 만행이 자행될 때 그 틈에 껴서 이득을 보게 되는 인물입니다. 어떤 부정부패의 체계와 결탁했고 조직폭력배들과 합법적 권력 안에서 폭력을 저지르면서 군사독재 시대에 어떤 설치된 폭력 조직 간의 이권 다툼, 악의 다툼 속에 우후죽순 유흥업소가 생겨났고요. 또 범죄와 전쟁이라는 당국의 어떤 정책에 의해 보복과 배신이 이루어지는 스펙타클한 서사를 보여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 작품의 마지막 챕터, 여기 사람이 있어요에 등장한 내용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망과 어떤 강남의 일그러진 일장 충목 속에서 상품백화점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 이 옴니버스에 구성된 사람들이 깔리는데요. 무너진 상품백화점 콘크리트에 깔려 10일 만에 생還하는 임정아라는 인물은요. 한국 근대화의 어떤 천민 자본주의 과정에서 짓눌린 가족사를 보여줍니다. 구로동에서 태어나 공장에서 노동을 했고요. 돈을 착실히 모았고 성남의 서울시가 중안하는 신도시가 건설된다는 말에 택지를 매입합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부대시설은 아무것도 없고 온갖 고통 속에서 죽은 난민의 생활을 했던 임정화의 가족들은 건설 노무자, 일용직 노동자, 파출부, 백화점 점원 등으로 일하면서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임정화는 백화점 지하의 건물 더미에 깔려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무너진 건물 더미에 매몰돼 죽음과 사투하는 과정에서 임정화는 흐릿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70년대 개발 시대에 어떤 경기도 광주 대단지로 몰려들었던 빈민들이 생존을 위해 처절한 어떤 삶의 사투를 벌였던 그 장면을 떠올리고요. 임정화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생각했던 엄마와의 대화. 새끼 밥 먹고 사는 건 마찬가지야. 우리가 남에게 해 끼치고 산 건 아니잖아. 엄마, 나 열심히 살 거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황석영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성수대교와 상품백화점이 차례로 무너진 1995년 무렵을 일단 정치적으로 형식적 민주주의 시대의 출발로 경제적으로 개발 독재의 종언으로 고하면서 한국 자본주의가 스스로 재생산 구조를 갖추게 되는 시기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회 변혁에 대한 열정으로 지식인의 머릿속에만 형성되어 온 민중이 걷잡을 수 없는 소비사회로 적나라한 대중으로 휩쓸려 들어가면서 욕망이 얽혀가는 시대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소설은 바로 그 즈음에 시작하여 거꾸로 현재의 삶을 규정하는 최초의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남몽에 대한 황석영의 인터뷰에 있던 내용입니다. 경제 욕구의 충족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유사 이래 최고의 집값 상승,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액에 관한 기가 막힌 뉴스를 우리는 늘 듣고 있습니다. 산업 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이행되는 와중에 탈구된 사회의 정치의 자리, 부동산 문제로부터 시작된 신분화된 지배, 수치, 분배 체계로 네트워크의 위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주거를 아예 가져보지도 못한 많은 이들은요. 민주적으로 좌절하면서 소득과 자산의 분배 구조에서 386 정치인들의 입각자들의
집단적으로 추진해온 점유의 정치의 폐해 속에 깔려 숨조차 쉴 수 없는 시대입니다. 현대판 강남몽은 나비 효과처럼 사회 곳곳에 만연합니다. 자산 불평등, 청년 빈곤, 비정규직 하도급 노동 유연화 등 착취를 통한 좁아진 진입로, 그 다음에 격화된 경쟁의 터널에 갇혀서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어두운 천장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남몽은 오늘의 586 세대 자원이 의도하지 않은 공모라고 할지라도 정치 엘리트가 돼버린 기득권 품앗이의 현재 버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하방 압력에 깔려 죽는 것은 누구일까요? 황석영은 강남몽의 마지막에서 공장 노동자로 성실하게 살아온 임정아만을 생활시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에서 이 결말은 소설적이네 라고 말할만 합니다. 어쩌면 임정아만 죽고 상승의 욕망을 집전 실현시킨 다주택 보유자들만 살아남는 게 진짜 현실 아닐까요? 5장 챕터의 제목 여기 사람이 있어요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5년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져 내릴 때 한 층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람이, 정녕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소설로 있는 한국사의 5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